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재판이 계속 진행되느냐. 이재명 대표의 말에 의하면은 모든 것이 다 중지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은 이런 입장을 가진 대통령이라면은 어떤 재판부에서 저와 같은 법률을 해석을 해서 형사소송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 피고인을 두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판사 탄핵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저는 떠오르는 지금 머릿속에 스치는 거는 헌법 84조입니다. 예. 자, 민주당은 사실상 후보가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로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최근에 무죄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검찰이 상고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위증교사 관련된 재판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일단 첫 번째 재판이 계속 진행되느냐. 이게 지금 계속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판이 일단은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 이 자체가 벌써 논란이 되고 있고요. 집행이 진행된다면 그 재판을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또 재판이 진행 안 돼도 문제가 되고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형이 확정이 됐을 경우에 그 지위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그 재판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재판을 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냥 정지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런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때 고려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만일에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인용됐을 때 일어날 대한민국의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기각됐을 때 일어나는 일을 비교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인용된 상황이니까 말씀하셨듯이 당장 나오는 게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돼요. 그러면 이럴 때 당연히 지금 예상되는 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후보를 내세울 거고 이재명 대표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보듯이 손쉽게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부터 이재명 대표는 가장 큰 문제점이 사법 리스크예요. 그 사법 리스크가 한두 건이 아니고 10건 이상 되고 그 대부분의 내용들이 극히 위험한 범죄들이에요. 공무원 범죄이고 그 공무원 범죄의 금액이 굉장히 크다고요. 따라서 단순히 배임죄다 이 정도가 아니고 대개 특경법 특별 가중법 이 특가법 이런 게 적용되기 때문에 형량이 굉장히 높은 범죄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됐는데 법리상으로 볼 때는 84조에서 제가 해석하는 바로는 오로지 소추만 안 된다는 거지 소송 진행은 돼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거든요. 어떤 공무원이 됐다고 해서 형사소송 받던 걸 중지 받겠어요?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예외적으로 특권 그룹을 만들 필요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의 말에 의하면은 계속 모든 것이 다 중지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됐어요. 가정을 해보십시다. 이런 입장을 가진 대통령이라면은 만일에 어떤 재판부에서 저와 같은 법률을 해석을 해서 형사소송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 피고인을 두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판사 탄핵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 너는 지금 위법하게 형사소송을 진행했으니까 헌법에 위반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너는 탄핵소추 대상이다 해서 국회의 다수당을 이용해서 제가 볼 때는 판사를 탄핵할 것이다. 탄핵소추할 것이다.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다른 판사들이 또는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상상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5년 내내 재판, 형사 재판이 모두 올스톱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5년 동안 형사 재판 절차가 정지된 상태이고 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가상이죠. 가상이니까 이제 우리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5년 뒤에 물러난다. 라는 이 시점이 됐다고 생각해 보면은요. 그럼 이재명 대표 입장이라면 어떤 입장을 취하겠어요? 5년 뒤에 물러나는 순간 나는 형사소송이 지금 열몇 건이 동시에 다시 재개된다. 그러면 그중에서 유죄가 한두 개라도 나오면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교도소에 가요. 그렇죠. 교도소에 간단 말이에요. 이런 입장이라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그런 입장에서 대통령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자칫 이런 유혹 안 들어올까요? 교도소 가느니 대통령을 연장해서 계속 대통령을 하는 거죠. 예, 그런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유혹을 느낄 수 있죠. 당연하죠. 그런 집권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유혹을 다른 대통령 된 사람하고는 다른 스타일로 느낄 것이고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민주당을 통해서 강력하게 압박을 했을까? 그것은 저의 판단으로다는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 자기 스스로가 지금까지 행한 범죄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우리가 이제 정치판이라는 것은 돌아가는 걸 그대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진행된 헌법재판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 탄핵 심판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대한 심판이었고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주심해서 봤는데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그냥 그거 하나만 본 3시간에 집중된 결정 아니었나 이렇게 제가 폄하하는 평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